안녕하세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딸을 결혼시킨다면 혼수 비용은 얼마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될까요? 이번 강의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많았던 증여세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사례별로 알기 쉽게 총정리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의 혼수 비용, 축하금은 얼마까지, 결혼해서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모가 지원해주는데 얼마까지 증여세 걱정 좀 안하고 빌려줄 수 있는지,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하고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돈은 현금으로 줘도 되는지 등등 증여세 과세당국인 국세청 조사관 출신으로서 객관적으로 쿨하고 명쾌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라고 함부로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과세 근거와 증빙이 명백하고 정해진 세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 또한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 신청, 조세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를 통해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 하나를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울님, 이번에 제가 딸을 결혼시키는데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전세자금 1억을 보태주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증여세 과세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좀 보게 되면, 결혼 혼수 비용은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 금액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증여세 궁금증으로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딸의 결혼 혼수 비용으로 5억을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될까,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세법에서 정한 규정과 사회 통념상의 규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질의해신 내용을 보게 되면 국세청 답변사항 중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등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의 하나며 호화사치품, 차량, 주택은 제외,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혼수용품이나 축하금의 용도는 호화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를 사는 비용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정해진 한도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으며,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출한 결혼 혼수용품에 대해서 중요한 조세심판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인정되는 금품 여부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례를 내렸는데요.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아버지가 지출한 비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또한 판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혼주의 결혼예물 부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으로 과다한 금액 지출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결혼 혼수용품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과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딸의 결혼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 경제 상황으로 비춰볼 때 5억 정도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 측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의 질문 내용 중에서 딸의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는데 전세자금 1억을 부모가 보태줬을 때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 판례에 따르면 호화 사치품, 주택, 차량, 전세자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증여세 없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5억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랑 측에서 3억, 신부 측에서 2억을 마련한다고 가정을 할 때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 마련 등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신랑 측에서 3억 마련은 5천은 부모로부터 수정을 받고 4천은 결혼 축하금으로 충당을 하고 2억 천은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신부 측 2억은 5천은 부모로부터 수증을 받고 3천은 결혼 축하금으로 마련을 하고 1억 2천은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때 신랑 신부가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후에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줘야 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가급적 작성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자 지급은 2억 천까지 무이자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빌린 돈의 연간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의 법정 이율 4.6%를 적용을 하게 되면 966만 원으로서 1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설사 이자를 0%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법정 이율은 4.6%이며 정해진 상환 기간 또한 세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과 상환 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혼 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 해당분과 자녀 해당분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구분을 한 후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 축하금을 부모 해당분을 자녀가 가져간다든지 자녀 해당분을 부모가 가져가게 될 때는 그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세뱃돈 등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과 돌반지 등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녀 명의로 은행 예금 통장에 적금을 들었을 때 그 금액이 추후에 수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몇백만 원 정도야 우리 조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증여 공제 한도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성인 자녀 5천에서 1억으로 미성년 자녀는 2천에서 5천으로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전세 자금이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부모가 조금 보조를 해줄 경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로부터 매우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가족 간 통장 이체가 섞여 있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 가족 간에 멋모르고 부모가 자녀 계좌로 또는 자녀가 부모 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경우에
그 자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고 편의상 잠시 이용했을 뿐인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빙을 갖춰서 훗날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증여라고 판단이 되면 뒤늦게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만약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타인 명의의 계좌 명의 신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증여세 추징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에 한 번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상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이내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은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증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이 지나가면 다시 리셋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증여 공제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도 10년 동안 받은 누계액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3년 1월 7일 부로부터 1억 수중, 2017년 7월 3일 모로부터 1억 수중, 2021년 9월 5일 조부로부터 1억 수중, 합계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가 3억을 수중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한 그룹이기 때문에 한 번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부모가 동일인으로 간주되고 조부모는 또 별도로 동일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액 계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 2억 원에서 증여공제 5천을 차감한 과세 표준 1억 5천인 부모에게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억은 별도로 과세 표준 1억이 되겠는데요.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에서는 이미 부모에게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조부로부터는 증여재산 공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직계 존속 모두를 합한 금액에서 5천만 원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세액, 증여세 계산은 부모와 조부모는 별도로 과세 표준을 따로 계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